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홍치양승문입니다. 네, 표도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세라빠 손철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부자들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보고 그 지난 그 조회를 통계치를 리뷰를 한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좀 투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우리가 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다가 좀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자라는 단어가 딱 그거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운 좋은 복권에 당첨된다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본 부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습관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 관심들이 많을까? 이 키워드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키워드가 관심이 없는 사회다. 부자는 뭐 나 지금 괜찮은데 나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적당한 소득 받고 우리 가족도 잘 키우고 뭐 교육에 대한 비용도 절절히 내면서 노후 준비도 잘하고 있는데 난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어떨까. 상당히 저는 기대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지 않고 부자? 내가 한 번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몰랐던 비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삶이 그만큼 힘드시다는 얘기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도적이나 뭐 여러 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 스스로 이제 마음 바꿈도 좀 필요해서 여기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이들 관심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좀 4가지 질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쟁이 부자. 아끼자, 절약하자. 맨날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뭉치님. 네, 이거 뭐 맨날 아끼고 닦았어도 이게 맨날 돈이 부족한데 또 뭘 또 아끼자는 얘기야. 이게 왜 자꾸 또 들약 얘기 나오는데 또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하기 쉬울까라는 거죠. 어떤 게 하기 쉬울까.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를테면 뭐 내가 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능력을 갖추는 그렇죠. 거? 능력.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거나 아니면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이를테면 뭐 아주 좋은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게 되겠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경제적인 능력 갖추는 것과 그걸 상징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아니 뭐 지금도 저한테 뭐 하루에 2-3번씩 전화 오는데 쉽게 대출해 준다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차 딱 빼서 다니면 저 되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해 줄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한 달에 50만 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 50만 원? 네, 어때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을 쓰는 게 훨씬 쉽죠. 뭐 지출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간과 돈을 쓴다면 결과는 뻔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어렸을 때 후회되는 행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사아빠님은 되게 바르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그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러는데 이제 바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바 들어가서 양주 한 병 시키면 되게 그 또 앞에 있는 분들이 되게 잘해주잖아요.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양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면은 제가 무슨 경제적으로 엄청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상 돈은 지질이 궁상인데 요즘만 보면 내가 그때 그 짓을 왜 했지? 정말 후회됩니다. 그 돈이면 지금 우리 가족들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들죠.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가 아닌 거 아니야?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후회할 정도면은. 뭔 소리야? 그래서
그게 좋았다 소리죠? 맞아요. 예, 그 이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다 보면 뭐 결과는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아주 또 교과서적 얘기인데, 그러면 이 건강하신 분들과 부자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왜 조깅을 하는가? 이것도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집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랑 산책을 하다 보면 조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깅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저 사람 왜 운동하지? 이 정도로 상당히 그 몸 관리를 잘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몸도 탄력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아지는데, 근데 관점을 바꿔보면 그 사람은 건강한데 조깅을 하고 있는다기보다도 조깅을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이제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왜 저렇게 짠돌이처럼 굴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부자인데 짠돌이라기보다도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자산이 형성된 거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 조깅하니까 그 생각나요. 그 베이징 미세먼지 엄청 심할 때 그 마크 주크버거가 베이징 출장 갔다가 그 미세먼지 속을 뚫고 조깅하는 게 한번 기사에 한번 크게 실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먹기 싫어하는 거 아니 그 꾸준함, 예, 그 꾸준함. 야 미세먼지야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 반성하게 되는데요. 예. 예, 저도 그래서 꾸준하게 저녁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 던진 것처럼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이 4가지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가정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이 되는가? 어찌 보면 이게 참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할 때 첫 그 관문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때요? 우리 뭐 청취자분들 보통 연간 예산, 회사 일은 잘 세우죠. 연간 예산에 따라 가정 지출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 같으신데.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이게 뭐 저도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뭐 20% 미만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카드 같은 거 많이 쓰다 보니까 감만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쓰겠지, 뭐 이 정도.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연간 예산에 따라서 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의 측면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당신 가족이 의식주 비용으로 매년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고 있는가? 사실 저도 몰라요. 네. 왠지 표 대표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대략의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니까 뭐 우리가 1년 지나자마자 의에 얼마 썼다, 식에 얼마 썼구나, 주에는 얼마 들었다, 뭐 이런 정리는 하진 않지만 선발적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내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뭐 1번, 2번 질문이 다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니까. 근데 아까 이제 에셋아빠님 얘기하셨지만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경제에서도 이런 부분 꼭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저희가 또 정리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쓴다고 하는데, 가계부 쓴다고 지출이 조금 영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줄지는 않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 기록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산,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방송 청취하신 분들, 돈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가족분들 예산부터 설립하는 거, 연간이 아니라 월 예산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아마 많은 부분이 세이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목표, 일생 목표를 명확히 세워두었는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생활 관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나 뭐가 될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간을 쪼개서 단기 목표부터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생 목표, 연간 목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달, 이번 한 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목표는 명확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저기 뭐죠? 뭐 몸짱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니까 정말로 이런 목표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져 가지고 근데 목표 딱 세워지니까 또 다 지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 몸짱도 그럴진데 뭐 재정적인 부분도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계획부터 잘 세우자.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 예산 아빠님 뭐 몸짱 뭐 바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맞죠? 네.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타이틀은 예산 아빠야 또. 참. 자,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계획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의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 뭐 비슷한 내용 같아요. 네, 저희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인생 2막을 여행처럼 살고 싶다는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해외여행 2주만 가도 저희가 한두 달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긴 인생 여행에 대해서는 진짜 1시간도 안 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 좀 필요하시고 그런 걸 바로바로 좀 실천하시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산도 관련돼서 근데 이제 이런 그 미국에 또 좋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집 백만장자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당신 가정이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가라는 질문에 백만장자 중에서 yes,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백만장자는 55%였습니다. 55%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비율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습관인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백만장자도 45%나 됐는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예산은 세우지 않는 대신에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간 실현소득에서 15%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산도 안 세우고 저축부터 하지 않은 사람들 유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훌륭한 부모님을 두셔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상속받은 유형, 두 번째는 마치 연예인처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이 3, 4분 유형은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자산을 모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하자. 예산을 세우거나 내지는 15% 이상의 저축액을 정해놓고 저축부터 해버리는 이런 매우 단순한 습관 자체가 자산 형성에 매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 키워드 이거 다 나와 있죠? 네, 선저축하고 급여의 20% 이상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끝.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백만장자들 예산 세우는 비율이 55%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절반밖에 안 하는 거에서 야 이거 뭐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 세우는 이유가 선저축 후저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우리는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 나가고 쓰고 나머지를 저축을 한다. 네, 화이팅! 자, 이런 이제 또 돈이 많이 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못 모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전 방송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이걸 UAE 평균적보다 낮으신 분들, 즉 하위 25% 이분들에 대한 특징들이 좀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아. 근데 돈을 잘 못 모으시는 분들, 순자산 적으신 분들, 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일단 UAW는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재산 기대치의 절반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일단 잘 사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재산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일단 잘 사는 개념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잘 산다라는 개념이 재산을 모아서 재정적인 독립을 달성한다라기보다도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비싼 물건을 쇼핑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독립이라기보다도 지출 쪽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진짜 부유층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쫓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미지화되어 있는, 근데 실제 부유층 사람이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어쨌든 이미지화되어 있는 부유층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쫓으려고 하고, 경제적 성공의 상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부모에게서 방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저 이거 보면서 약간 뜨끔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이런 걸 배웠다는 거야. 수입 증가분이 생기면 즉시 소비할 곳을 마련해 놓거나, 우린데? 세금 환급금을 예상해서 미리 쓸 곳을 마련해 두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올해 연봉이 좀 늘었네?
뭐 어디서 좀 써볼까? 다음 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나오네? 그거 가지고 여행 갈까? 뭐 이런 한 것들을 부모에게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 저재산은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청취자분들도 내가 혹시 이러지 않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서는 부자라고 하면 실적으로 그렇게 상징처럼 보이지잖아요. 좋은 데 사시고 좋은 차 싸고 다니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적으로 돈을 못 모으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 표 대표 어떤 생각 저희 있으세요? 뭐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배드 케이스인 거죠. 내가 버는 거보다 조금 더 저보다 더 버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쓰고 저축은 안 하고 요 이슈니까요. 좀 가장 탈피해야 될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습관에 대한 중요성인데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좀 버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미국 같은 경우 컨설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특히 고소득 저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신과 비슷한 나이 소득 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뭐 절반에도 안 되니까 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구매 행위를 통제하는 긴축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은 처음에는 15% 정도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보다 15% 정도 소비 긴축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그래서 실제 내가 재산은 소득은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돈을 못 모은다 이러면 과거 2년간의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걸 한번 그 표로 작성하신 다음에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전문가 분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좀 이러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습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표 대표님? 뭉치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그 습관에 대한 관리인 건데, 이런 그 프로그램, 소비 습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물론 돈이 있으셔서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도 관심이 많지만 상당 부분이 말 그대로 UAE 소득은 잘 벌지만 잘 모으지 못하신 분들이 고민이 있어서 저희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에사대빠님 얘기해 주신 이런 프로그램이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 받으시는 것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받으시고 점검 받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에셋 아빠님뿐만 아니라 표 대표님이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남이 하면 잔소리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의식을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뭐 에셋 아빠님 얘기했듯이 팩트 폭행 들어갔잖아. 너 이대로면 안 돼. 너 지금 현재 평가가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걸 스스로 진단해 보시는 건 일정 시기죠. 만약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나 아니면 결혼하셨을 때, 이때는 저희가 얼마 갖고 시작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결혼한 부부다라고 치면 결혼한 지 10년 됐다. 10년 됐었을 때 순자산 비교를 한번 하는 거죠. 나 우리 결혼할 때는 요 정도 자산 갖고 시작했는데 부모님 도움 좀 받고, 근데 지금은 요 정도다. 그럼 10년 동안 매년 얼마 늘렸나가 보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소득을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저축도 안 하고 이러고 살았나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소비 긴축 프로그램이나 스스로 행동하실 수 있는 거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다섯 번째, 이제 백만장자들은 소득세 절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우리는 세금 낼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세금 어떻게 줄여볼까에 관심이 많다. 일반적인 내용 같은데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만장자들의 보면 연간 총 실용소득의 그 7% 미만, 그러니까 재산 7% 미만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 자체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치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11월 정도가 돼야 또 연말정산 얘기 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좀 세금을 절세해서 이것을 이른바 과세 이연을 시켜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자산 증식에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찌 보면 금융상품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표면 이자 아니면 세전 수익률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세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후 소득이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떼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융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죠. 다 세전 수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육 프로 많아 보이네요? 아니에요. 이면에 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P2P 수익률 많아 보여요? 아니에요. 떼는 27% 세금 떼요? 많이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 그래서 소득이 한 20%는 어림짐작으로 세금으로 나가구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과 에너지와 돈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청취자 여러분한테. 자, 자동차나 의류 같은 사치 품목을 구입하는 데 보내는 시간과 나의 재정적 미래를 설계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자동차나 의류 같은 사치 품목을 구입하는 데 보내는 시간과 나의 재정적 미래를 설계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이른바 뭐 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보내면 아무래도 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시간 투여 방식이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순재산이 하위 25%인 UAW는 어디에 시간 투여를 많이 했느냐, 쇼핑 연구하고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새 차를 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차를 샀는데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원가 이하로 샀다 이러면서 자신의 과소비를 약간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항상 걱정이냐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PAW 좀 달랐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상위 25%, 이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 투여를 했느냐? 부를 증식시키는 활동에 시간 투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투자 전략, 설계, 현재 투자 관리, 여기에 시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걱정거리하고 두려움이 좀 적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진행을 하면 이 하위 25%와 상위 25%가 이 상담료에 대한 생각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위 25%는 물론 이제 모든 분들 그렇지 않지만 이제 제 느낌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민감해요. 어떻게 하면 컨설팅을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싸게 할까? 그 상담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좀 가격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금액 이하면은 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불편한 것 같으신데, 근데 반대로 상위 25% 분들은 상담료가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돈을 많이 내고라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어하고 괜찮은 서비스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원한다. 그래서 가격장이 굉장히 약하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과도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그런 측면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제대로 된 비용을 내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옆에 직장 동료랑 상담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분들도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박사예요. 외제차 특정 브랜드 자동차 박사. 그래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싸게 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가격도 본인의 소득하고는 정말 맞지 않은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당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 내면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 대표님. 네, 동의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소비하면서 쇼핑하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에서 자산 관리 잘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걸 들춰내기가. 그러니까 더더욱 반비례 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좀 시간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산 관리해야 되는 시간, 관심이라도 먼저 가지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 했었죠, 우리가? 부자들에 관련된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스로 이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되새기시면서 한번 본인 재무상을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카톡 아이디로 거울잠 검색하셔서 메모 남겨주시도 저희가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